축구 팬들이 그렇게 싫다고 해도 정몽규 회장은 4선에 도전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 밖에도 허정무 신문선 후보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공약은 현실성이 있는지 축구 팬의 입장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 천안 NFC. 새 후보의 공약이 가장 큰 대척점을 보이는 것이 천안에 지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즉 천안 NFC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천안 NFC를 축구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으로 완성하겠다고 하지만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는 파주 NFC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허정무 후보는 투트랙이라는 이름으로 활용은 하되 파주도 필요한 입장이고, 신문선 후보는 전면 재검토까지 이야기를 하는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파주 NFC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천안시장은 천안시 예산까지 드리는 사업에 있어서 축구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 NFC는 이전에 제가 컨텐츠로 다룬 바 있지만 파주 NFC의 이용 포화로 인해서 더 규모가 큰 센터를 만들어서 분리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올 1월 파주와의 무상 임대 계약이 만료되었고 완공되었어야 할 천안 NFC는 아직 진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훈련은 훈련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떠돌고 있습니다. 허정무, 신문선 두 후보가 파주를 거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덧붙이고 있지만 결국엔 파주가 갖고 있는 이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선 교통적인 요소를 볼 때 파주가 인천공항을 오가기 편하다는 것에 비해서 천안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천안 NFC가 KTX 천안역과 10분 이내로 가까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소집될 대표팀의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이동이 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파주 NFC 시절에도 대표팀 소집 문제나 지도자의 심판 교육 때 수용 인원을 넘어서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축구협회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긴 했었습니다. 정몽규 회장만이 천안 NFC에 대해서 축구 산업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며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인데, 사이즈나 파주가 갖지 못한 내부 경기장 문제 같은 것을 보았을 때는 그럴만하다 생각이 되지만 대표팀의 이동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축구 리그에 대한 공약을 좀 보겠습니다. 축구 리그에 대한 공약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선 후보는 K리그 1 팀을 현 12개 팀에서 16개 팀으로 확장하고, 줄어드는 K리그 2는 K3 리그 팀의 승격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서 기업 구단들을 통해서 1부 리그의 양적 확장을 시키자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이전부터 추진한 이야기를 공고히 했습니다. 현재 1부부터 7부까지의 승강제를 2027년까지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발표된 것도 2027년부터는 K리그2 최하에는 K3로 강등되고 K3 우승팀이 K2 라이센스를 갖고 있을 경우 K리그2로 승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신문선 후보의 공약부터 뜯어볼게요. 현행 12개 팀 체제로 3라운드 로빈을 돌게 되니까 홈 2번에 원정 1번 같은 불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을 같은 팀을 만나려면 같은 파이널로 껴야 되죠. 16개 팀이 되면 2라운드 로빈으로 30라운드가 됩니다. 15경기씩 2번이 되니까요. 이를 8개 스플릿으로 나오면 추가로 7경기가 추가되고 37라운드로 리그가 끝나게 됩니다. 애초에 파이널 라운드가 들어간 계기가 경기수 때문이었거든요. 12개 팀으로 하면 4라운드 로빈은 무리예요. 왜냐면 44경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2라운드 로빈은 22경기로 너무 적어집니다. 그렇게 했던 시즌이 딱 한 번 있죠. 코로나 시즌 때. 그렇게 경기수가 적어지게 되면 스폰서십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K리그 출신 선수들도 현재 K리그 1의 팀 수가 지나치게 적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팀 수에 비해 강등권의 폭이 커서 축구가 소극적으로 변하는 계기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양적 팽창을 위해서 아래에서 끌어오고 빠진 아래는 그 아래에서 끌어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좀 분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이전에도 내셔널리그에서 K리그로 승격시키려던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팀들이 검토하고 포기를 한 계기도 결국에는 운영비 측면입니다. 그래도 2부 리그가 생기면서 K3 팀의 프로 전환 시도가 자연스러워졌지만 부실하게 만들어진 팀이 2번이나 날아가는 것을 봤을 때 마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 회장의 공약에도 연결되어 지적해야 될 부분입니다. 축구 선진국의 리그처럼 국내 모든 리그가 연결되어 종국에는 프로팀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비전이겠지만 저도 생활체육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당장 단적으로 K3와 K4의 운영비 차이도 있는 데다가 그것 때문에 승격권에 있어도 승격하지 않기 위해 성적을 조절하는 팀이 나오는 판입니다. 당장
K4 리그 운영비는 10억대, K3는 최소 20억대에서 50억대입니다. 이게 K리그2가 되면 100억대가 되고 K리그1은 말할 것도 없이 최대 500억 규모로 지출하는 팀도 있습니다. 세미프로라고 부를 수 있는 K3, K4 리그와 프로리그 간의 차이가 이 정도인데 이 규모가 단박에 메워질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시 지원이 끊기면서 올 시즌 K4 리그 출전을 포기했던 양평FC 같은 팀이 K4에 또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누구나 구단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구조가 되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리그 간의 경제 규모에 대한 대책과 혹여 승격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허정무 후보는 좀 다릅니다. 지역협회를 통한 독립구단을 만들어서 경력 단절 선수를 위한 복지를 펼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여러 독립구단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유명한 양천 TNT가 있고요. 안산의 하이라이트, 파주 독립축구단 같은 팀들이 있고 지자체 지원이 끊긴 양평FC가 K4 리그를 나갈 수 없게 되자 독립구단처럼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정무 후보는 독립구단들을 각 지역협회가 나서서 만들고 이를 위한 운영비나 코칭 스태프 임금 같은 것을 축구협회가 지원하며 독립구단들을 위한 리그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인데요. 야구의 독립리그 시스템처럼 운영하겠다는 게 그 골자인데 아쉬운 것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독립구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협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지역협회 위주의 독립구단들을 만든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현재 다양한 독립구단들은 지역협회의 관리를 받을 수 있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그들의 예산 부담을 좀 줄여주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독립구단을 운영하는 주체들에 대한 예의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장은 누가 될까요? 언론에서는 여론이 허정무 후보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실제로 정몽규 회장의 여론 지지도가 제일 낮고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의 양파전으로 보일 정도로 여론은 회장 교체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정된 200명만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도 종전 24명 대의원 체제에서 선거인단을 늘린 것인데요. 여기서 대의원과 산하단체 임원회, 지도자, 선수, 그리고 심판이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1월 8일이라는 이 시점은 지도자와 선수들은 동계훈련에 임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두고 허정무, 신문선 두 후보는 선거인단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축구인들이 선거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하거나 혹은 사전투표 같은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간에는 대의원과 산하단체 임원들은 정몽규 회장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출마 의사를 밝히던 시기에도 산하단체 임원들의 설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직접적인 투표권을 가진 이들의 지지가 정몽규 회장 쪽에서 많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피로감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은 사람을 새 얼굴을 안 친다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혁신은 이미 많이 있었고요.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앞으로의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스레벤 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천안 NFC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파주는 AUH팀이 쓰고 천안은 다 같이 쓰면 안 돼? 우리 신문로에 축구협회 축구회관이 있잖아. 그거를 지금 천안으로 옮기겠다는 거야. 그 축구협회도 글로 가겠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언론에서는 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금 축구협회 부채가 이 정도인데 이 부분을 파주를 같이 쓰면은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왜냐면 그런 식으로 했던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부터는 파주를 쓰게 되면 사용료 부분을 내야 되는 거니까 지출을 근데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가 되면 그 부분은 지출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 공동 투자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뭐 운영비 정도만 들어가지 그거 말고는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미 천안시 축구센터가 있어. 그거 말고도 뭐 천안시에도 있는데 중요한 건 위치가 너무 안 좋긴 하고 그리고 파주가 애초에 파주에 정한 것도 거기서 인천공항에 가까웠었어. 그리고 거기가 조용하고 관련된 환경 진짜 파주 NFC 혹시 가본 적 없어? 파주 NFC 가면 그 헤일이 조금 못 가서 있거든? 거기 가면 위에 사당 하나 있고 그 주위에 진짜 조용해. 그러니까 축구만 하기엔 최적의 환경이야. 근데 어찌됐건 거길 못 쓰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여의도의 호텔에 숙소에 짐 풀고 목동 종합운동장으로 출퇴근하는 상황이죠. 대표팀이 만약에 서울에서 경기를 해서 소집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투트랙도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면 천안 우리 못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 그 전에 파주 NFC도 자체 구장이 없어서 파주 공설운동장 가서 경기를 했거든. 근데 축구종합센터에는 HDC 아레나가 있잖아. 그 배현진 의원이 지적한 HDC 아레나가 있잖아. 어쨌든 그 자체 경기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천안 시민 축구단, 그러니까 천안 시티한테도 되게 좋을 거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파주는 모르겠어. 컨텐츠로 만들었잖아.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해. 돈을 내면서 쓸 정도의 이점을 과연 갖고 있나? 근데 그 전에 파주만 있었을 때는 심판교육, 유소년 대표팀 소집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나라도 몇 번 있었어. 여자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성인 대표팀이 한 번에 소집됐어. 그러면은 이 선수단만 해도 한 70명 규모가 넘는단 말이야. 그래갖고 어느 팀이 NFC 밖으로 나갈 건가 이거 갖고 회의하기도 했었어. 왜냐면 그 건물 수용에 한계가 있었고 운동장 수요에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수용력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면 좋은데, 협회 재정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그런 예산이 나가게 되면, 우리 잘 알잖아 지금, 그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 계속 소모되게 되면 유소년 교육부터 제일 먼저 줄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희한하게 왜 유소년 예산을 계속 줄이지? 나라건 축구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파주를 안 쓰는 게 오히려 협회나 앞으로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도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형이 얘기한 것처럼 뭐 교육적 인프라가 좀 준비되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뭐 발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지어지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미래니까 기대할 수만 하고. 그래도 모르겠어. 지금까지는 어떤 후보가 되건 진짜 되게 힘든 시간이 될 것을 각오하고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누가 되건 이제는 다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거는 자명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어.